꼼꼼한 딥러닝 논문 리뷰와 코드 실습. 이번 시간에 리뷰할 논문은 흔히 아다인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불리는 논문이고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컨퍼런스 중 하나인 ICCV에서 발표가 된 논문입니다. 논문의 full name은 Arbitrary Style Transfer in Real Time with 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입니다. 논문의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는 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 이라는 기법을 제안했는데요. 이를 줄여서 아다인이라고도 하고요. 바로 이러한 메소드를 제안했고 이러한 메소드를 사용함으로써 바로 다음과 같은 장점을 보였다는 것이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입니다. 본 논문은 스타일 트랜스퍼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스타일 트랜스퍼 방법들을 성능적으로 개선시켰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할 때 자신이 원하는 임의의 스타일 이미지로부터 스타일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네트워크를 학습시킨 이후에 어떤 이미지에서든 바로 스타일 정보를 추출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하되 굉장히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로서 그냥 이미지를 준비해서 한 번의 포워드로 결과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하는 초창기 논문과 비교했을 때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논문의 제목을 확인해 보시면 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을 활용해서 임의의 스타일 트랜스퍼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본 논문의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속도고요. 즉 빠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임의의 이미지를 준비해서 그 이미지에 들어있는 스타일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제안되었던 방법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결과 이미지의 퀄리티가 좋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발생했고요. 반대로 시간은 빠르지만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미리 정해놓은 몇 가지 스타일에 대해서만 스타일 트랜스퍼가 가능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임의의 이미지로부터 스타일 정보를 바로 가져올 수 있으며 스타일 트랜스퍼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이 전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인데요. 아다인을 활용한 스타일 트랜스퍼는 먼저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에서부터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 사전학습된 VGG 인코더를 사용합니다. 이후에 아다인을 거쳐서 스타일 이미지에 있는 스타일을 이 컨텐트 이미지로 넘겨주는데요. 이 아다인 레이어는 이미지 특징의 스태티스틱스를 변경할 수 있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컨텐트 이미지의 피처상의 스태티스틱스, 다시 말해서 민과 베리언스와 같은 정보를 변형을 가합니다. 이후에 그렇게 변형된 피처를 다시 디코더에 넣어서 결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아다인 레이어가 수행하는 역할 자체가 일종의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특징의 스태티스틱스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스타일 정보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아다인 레이어를 활용해서 실제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실제로 학습을 진행하는 건 이 디코더 파트고요. 인코더 파트는 이미 학습되어 있는 분류 목적의 CNN을 활용하고 이 아다인 레이어 또한 별도의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디코더 파트만 학습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초창기 스타일 트랜스퍼 논문은 어떤 식으로 동작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창기 논문은 굉장히 좋은 성능으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그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점이 단점이었는데요. 초창기 논문 또한 마찬가지로 사전 학습되어 있는 CNN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초창기 논문은 CVPR 2016년도에 발표되었고요. 이와 같이 컨텐트 로스와 스타일 로스 두 가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체 로스 펑션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로스 펑션을 컨텐트와 스타일로 나누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스타일 트랜스퍼의 접근 방법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라면 초창기 논문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한 장의 노이즈 이미지를 준비한 다음에 이러한 노이즈 이미지를 천천히 업데이트 시키는 방식으로 결과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정확히 말하면 컨텐트 이미지 P와 스타일 이미지 A를 준비한 뒤에 이렇게 한 장의 노이즈 이미지를 업데이트할 때 이 노이즈 이미지의 컨텐트는 P를 따르도록 만들고 스타일은 A를 따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이미지가 업데이트 될 때 컨텐트에 대한 정보는 P를 따르고 스타일에 대한 정보만 A를 따르기 때문에 P의 컨텐트는 유지한 상태로 스타일 정보가 A를 따르도록 스타일 트랜스퍼가 수행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단점은 이러한 이미지를 매번 사전 학습된 네트워크에 넣고 역전파를 통해서 기울기를 구한 뒤에 그러한 기울기 값으로 이러한 이미지의 각각의 픽셀 값들 자체를 조금씩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하면 최소 수백 번에서
많으면 수천, 수만 번까지 많은 횟수의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네트워크에 포월드해서 넣었다가 다시 역전파를 통해서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지를 네트워크에 한번 포월드만 하면 그 네트워크가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한 결과를 바로 뱉어낼 수 있는 피드 포월드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식으로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한 장의 이미지에서 스타일 정보와 컨텐트 정보는 어떤 식으로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앞서 설명드렸던 이미지 자체를 조금씩 업데이트하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하는 초창기 방법에서 등장한 내용입니다. 여기 안쪽에 보이는 그림은 사전학습된 CNN이고요. 일반적으로 분류 목적으로 동작하는 CNN은 이렇게 앞쪽 레이어에서는 너비와 높이가 상대적으로 크고 채널의 크기는 작은 형태로 구성되고요. 레이어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채널의 개수는 많아지고 너비와 높이는 감소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이때 컨텐트 로스는 이미지를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넣었을 때 특정 레이어에서의 피처 값 자체가 같아지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하고요. 스타일 로스는 단순히 피처가 같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넣어서 얻은 피처에 대해서 그람 매트릭스를 구한 뒤에 이러한 그람 매트릭스가 유사해질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특징값 자체가 유사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컨텐트를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고 특징의 그람 매트릭스가 유사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같은 스타일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스타일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할 때는 앞쪽에서부터 뒤쪽까지의 레이어를 모두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요. 컨텐트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할 때는 단순히 특정 레이어에서의 피처 값이 유사해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하면 좋은 내용은 스타일 이미지로부터 스타일 정보를 가져올 때 혹은 콘텐트 이미지로부터 콘텐트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때 모두 사전 학습되어 있는 CNN을 피처를 추출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고 한 장의 이미지 X를 업데이트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한 결과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는 이러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이미지를 넣었을 때 얻은 피처 값 자체가 다른 이미지의 피처 값과 같아질 수 있는 형태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확인해 볼 건데요. 본 논문에서는 말씀드렸듯이 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 이라는 테크닉을 제안했다고 했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나왔던 방법들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배치 정교화인데요. 배치 정교화는 하나의 배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인스턴스들, 즉 모든 이미지에 걸쳐서 정교화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피처 맵에서의 채널별로 정교화를 수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n은 배치 사이즈입니다. 즉 이 n의 크기는 한번 포월드를 수행할 때 넣어주는 이미지의 개수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C는 특정 컨브 레이어에서의 채널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H와 W는 각각 높이와 너비인데요. 이렇게 축이 3개인 텐서로 표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높이와 너비로 구성된 데이터를 일자로 쭉 늘어뜨려서 하나의 벡터 형태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배치 정교화는 이러한 텐서가 있을 때 전체 이미지에 걸쳐서 각각의 채널별로 정교화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정교화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정교화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의 값에서 데이터들의 평균 값을 빼준 뒤에 그러한 값을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으로 나눠주어서 정교화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스케일링과 트랜슬레이션 목적으로 감마와 베타 값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치 정교화는 각각의 채널별로 이러한 감마와 베타라는 파라미터를 별도로 이용해서 정교화 수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뮤와 시그마는 각각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요. 이건 그냥 쉽게 말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각각의 채널별로 N, H, W에 대해서 썸메이션을 수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러한 합계를 구한 다음에 나누어 주어서 평균값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평균값은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안쪽에 민값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식 또한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편차 공식과 같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배치 정교화는 특히 분류 모델에 사용되었을 때 학습의 속도를 매우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어떠한 이미지를 새롭게 만드는 생성 모델에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스타일 트랜스퍼 네트워크도 일종의 생성 모델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해주는 제너레이터에서도 이러한 배치 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게 인스턴스 정교화, 즉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인데요. 인스턴스 정교화는 배치 정교화와 유사하지만 개별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정교화를 수행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다시 말해 각 채널별로 정교화를 수행하되 개별적인 샘플 각각에 대해서 따로 정교화를 수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인스턴스 정교화는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하는 생성 모델에 사용되었을 때 보다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다양한 연구들로부터 보여졌기 때문에 특히 스타일 트랜스퍼 영역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텐서를 확인해 보시면 각각의 이미지에 각 채널별로 피처 맵에 대해서 정교화를 수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공식으로도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노멀라이제이션 공식은 동일한데 여기에서 뮤와 시그마를 구하는 공식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식에 나와 있듯이 각각의 이미지 그리고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높이와 너비를 확인하면서 썸메이션을 구하고 나누어 주어서 평균을 구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시그마 또한 마찬가지로 계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 등장한 이후에 더욱 재미있는 기법으로 조건부 인스턴스 정교화 또한 나왔는데요. 이것은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할 때 조건에 따라서 다른 피처 스태티스틱스를 갖도록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여기 공식을 확인해 보시면 이 감마와 베타 값이 각각의 스타일별로 다르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CIN을 제한한 논문에서는 미리 정해놓은 몇 가지의 감마와 베타 값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할 때 이렇게 감마와 베타 값을 바꿔주어서 서로 다른 스태티스틱스를 갖도록 만드는 것만으로도 다른 스타일을 갖도록 만들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열에 있는 이미지는 컨텐트 이미지고요. 첫 번째 행에 있는 이미지는 스타일 이미지입니다. 이와 같이 몇 개의 스타일을 미리 정해놓고 각각의 스타일마다 서로 다른 감마와 베타 값을 갖도록 만들어서 한 장의 이미지를 생성할 때 거치는 IN 레이어에서 이러한 감마와 베타 값을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것만으로 스타일 트랜스퍼의 효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굉장히 흥미로운 발견이고요. 이러한 방법을 쓰게 되면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할 때 EFS만큼의 추가적인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이때 F는 피처 맵의 개수가 되겠고요. 각각의 피처 맵마다 2개의 감마와 베타라는 파라미터가 필요하고 이제 그것은 또 스타일의 개수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E 곱하기 F 곱하기 S만큼의 추가적인 파라미터를 갖도록 만들면 효과적으로 S개만큼의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즉 CIN을 제한한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이러한 감마와 베타라는 파라미터를 적용해서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요. CIN을 제한한 논문에서는 32개의 스타일에 대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전에 나왔던 다양한 논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본 논문에서의 메인 아이디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본 논문에서는 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을 제안했는데요. 연구 동기를 확인해 보시면 이전 연구에서 CIN을 이용해 피처의 스태티스틱스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스타일 트랜스퍼의 효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리 고정된 스타일을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이미지로부터 스타일 정보를 가져와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아다인을 제안했고요. 이러한 아다인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다른 이미지로부터 스타일 정보를 가져와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감마와 베타를 각각의 스타일에 따라서 학습하지 않고 바로 다른 이미지에서 민과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값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파라미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피드포월드 방식의 스타일 트랜스퍼 네트워크에 사용되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공식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확인해 보시면 앞서 확인했던 CIN과 비교했을 때 이 감마와 베타 부분이 바뀌었죠. 식에 나와 있듯이 감마와 베타 값을 다른 이미지로부터 가져온 피처상의 시그마와 민 값으로 바꿔준 겁니다. 즉 여기에서 Y는 스타일 이미지고요. 이 X는 콘텐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콘텐트 이미지의 피처의 스태티스틱스를 이렇게 스타일 이미지에서 가져온 정보로 바꿔줌으로써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아까 전에 확인했던 CIN 레이어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조건에 대한 정보를 그냥 스타일 이미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대체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림이 실제 논문에서 제안한 학습을 위한 전체 네트워크고요. 여기 위쪽에 보이는 컨텐트 이미지와 아래쪽에 보이는 스타일 이미지를 넣어서 이렇게 결과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학습을 진행할 때는 사전 학습된 분류 모델인 VGG 인코더를 사용하고요. 실제로 결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 디코더이며 학습을 진행하는 것 또한 이 디코더 네트워크입니다. 다시 말해 VGG 인코더는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 학습되어 고정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학습을 진행하지 않고 이 디코더 파트만 실제로 학습할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 로스는 컨텐트 로스와 스타일 로스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 이미지의 스타일이 이러한 스타일 이미지를 따라갈 수 있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하고, 마찬가지로 콘텐트의 경우에는 콘텐트 이미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여기 보이는 수식이 전체 로스 펑션인데요. 전체 로스를 확인해 보시면 전체 로스는 컨텐트 로스와 스타일 로스로 구성됩니다. 또한 이때 사용되는 변수로는 t가 있는데요. 여기서 f는 사전 학습된 VGG 인코더를 의미합니다. 즉 컨텐트와 스타일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 피처를 추출한 뒤에 그러한 피처 값을 활용해서 아다인 레이어를 거치도록 만들고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스타일 트랜스퍼가 적용된 피처가 t가 되겠고요. 이러한 t를 다시 디코더 네트워크인 G에 넣어서 결과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학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컨텐트 로스는 결과 이미지를 다시 VGG 인코더에 넣어서 얻은 피처 값이 아다인 레이어에서 나왔던 피처 값과 같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콘텐트에 대한 정보는 유지할 수 있고요. 이후에 스타일 로스를 확인해 보시면 스타일 트랜스퍼는 기본적으로 콘텐트 이미지의 피처의 스태티스틱스를 바꾸는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파이 i는 i번째 스타일 피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할 때 스타일 로스는 하나의 레이어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레이어를 쓰기 때문에 총 L개의 레이어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레이어에 대한 피처의 아웃풋을 이 파이 i라고 했을 때 결과 이미지의 그 피처상의 평균값이 스타일 이미지의 피처상의 평균값과 유사해질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피처의 표준 편차에 대해서도 같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 이미지는 스타일 이미지의 스타일 정보를 따라갈 수 있도록 결과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아다인 스타일 트랜스퍼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보이는 테이블은 속도를 비교한 건데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기존에 제안되었던 다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비해서 속도가 별로 느리지 않고 충분히 컴페티티브하게 빠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제안되었던 스타일 트랜스퍼 방법과 비교했을 때는 그 속도가 수백 배 이상 빠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학습한 이후에 스타일 또한 무제한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스타일 이미지를 준비해서 거기에 있는 스타일 정보를 바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의 개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원할 때마다 이미지를 준비해서 거기에서부터 스타일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만들어진 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스타일 로스와 콘텐트 로스 두 가지 측면에서 또한 비교를 수행했는데요. 이전에 제한되었던 스타일의 개수가 제한적이었던 방법과 비교했을 때에도 충분히 좋은 성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세 번째 열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아다인을 활용한 스타일 트랜스퍼를 통해 얻은 결과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논문인 초창기 스타일 트랜스퍼 논문과 비교했을 때에도 상당히 컴페티티브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피드포워드를 이용하지만 사전에 정해놓은 고정된 스타일에 대해서만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더 플렉서빌리티가 높으면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네트워크를 학습한 이후에 런타임 상황에서 조금씩 파라미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컨텐트 스타일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이것은 컨텐트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가 있을 때 컨텐트 이미지에 대한 가중치를 얼마나 크게 둘지를 설정할 수 있는 걸 보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아다인 레이어를 거친 결과를 다시 디코더에 넣어서 스타일 트랜스퍼 결과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때 이렇게 아다인을 통해서 나온 피처 값과 원래의 컨텐트 피처 값 사이에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해서 이 컨텐트 이미지에 대한 가중치를 얼마나 많이 둘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알파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콘텐트 이미지에 가까운 결과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기법으로는 스타일 인터폴레이션 또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타일 인터폴레이션은 여러 가지 스타일 사이에서의 인터폴레이션을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가 한 장의 콘텐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개의 스타일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스타일 이미지 사이에서 여러 개의 스타일 정보를 조금씩 섞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K개의 스타일 이미지가 있을 때 이 K개의 스타일 이미지를 이용해서 얻은 피처 값 사이에서의 가중치를 서로 다르게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얻은 피처 값을 이용해 디코딩을 수행하면 다양한 스타일이 섞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K개의 스타일 이미지에 존재하는 스타일을 골고루 섞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할 수 있는 거고요. 이는 말 그대로 피처맵 사이에서의 인터폴레이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논문 제목은 Arbitrary Style Transfer in Real Time with 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입니다. 본 논문의 내용은 이 제목에 잘 담겨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을 처음으로 제안했고요. 바로 이러한 메서드를 활용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실시간으로, 즉 매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임의의 사진으로부터 그냥 스타일 정보를 바로 받아와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메서드를 만들어냄으로써 하나의 네트워크를 학습한 뒤에 실시간으로, 즉 초당 몇십 장의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스타일 트랜스퍼를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몇 개의 스타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타일을 가져와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번 논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자, PDF 파일 열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초록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초창기에 나온 딥러닝을 활용한 스타일 트랜스퍼 논문은 하나의 콘텐트 이미지와 하나의 스타일 이미지를 이용해서 어떠한 이미지가 콘텐트에 대한 정보는 유지한 상태로 다른 스타일을 덮어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을 제안했죠. 다만 초창기 논문에는 너무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이미지의 픽셀 자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했기 때문에 최소 몇백 번의 네트워크에 이미지를 넣었다가 기울기를 구해서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최소한 수백 번은 반복해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습니다. 몇 분에서 몇십 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제안되었습니다.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한 장의 이미지를 네트워크에 넣으면 곧바로 새로운 스타일이 씌워진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피드포워드만으로도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이런 피드포워드를 이용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전까지 제한되었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방식들은 고정된 몇 개의 스타일만 적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새로운 스타일로 스타일 트랜스퍼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네트워크를 다시 학습시킬 필요가 있고 새 이미지에 대해서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즉 임의의 새 스타일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게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임의의 사진으로부터 스타일 정보를 받아와서 빠르게 스타일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바로 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이고요. 줄여서 ADI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전 방법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속도도 빠르면서 고정된 크기의 스타일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 사진을 하나 가져와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단순히 스타일 트랜스퍼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컨텐트와 스타일의 비율을 적절히 섞어서 콘텐트를 얼마나 더 많이 반영하고 스타일을 얼마나 더 많이 반영할지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개의 스타일에 대해서 인터폴레이션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외 갖가지 다른 어플리케이션 또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트로덕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16번 논문이 바로 원본 논문인 딥러닝을 활용한 스타일 트랜스퍼 초창기 논문입니다. 이러한 초창기 논문의 성능은 뛰어나며 충분히 플렉서블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창기 논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미지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픽셀을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성능은 좋지만 너무 느리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속도를 빠르게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행해져 왔고요. 결과적으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이 제한되었으나 대개 하나의 스타일로만 스타일이 바뀌는 형태로 동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스타일에 대해서 학습한 뒤에 선택적으로 그러한 스타일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진행하는 방법 또한 제한되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스타일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만 미리 설정해 놓은 제한된 크기의 스타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임의의 새로운 스타일을 가져왔을 때 그 즉시 바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안했고요. 이때 사용한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이전 논문에서 제안되었던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여기 보이는 52번째 논문은 Improved Textual Networks란 논문으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하는 네트워크, 즉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 생성 네트워크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대신에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즉 IN을 사용했을 때 더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이 논문을 읽은 뒤에 어쩌면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 그 자체로 일종의 스타일 노멀라이제이션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자체는 일종의 한 장의 이미지에 대한 피처 값 자체에 민과 베리언스 값을 노멀라이징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냥 스타일 자체를 정교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전부터
어떠한 피처의 스태티스틱스 자체가 어떠한 스타일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다고 보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애초에 처음 제안되었던 초창기 스타일 트랜스포 논문도 어찌 보면 두 개의 그람 매트릭스가 같아지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시켰기 때문에 이 자체가 피처의 스태티스틱스를 노멀라이징하는 것과 사실상 같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피처의 스태티스틱스를 노멀라이징하는 것은 스타일을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것과 아주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착안해서 그러면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할 때 어댑티브하게 이런 통계적인 정보를 가져오도록 만들면 우리가 특정한 스타일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IN을 확장해서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제안했고 실제로 이걸 활용했을 때 단순하게 하나의 스타일로 스타일 트랜스퍼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미지로부터 가져온 그런 피처의 스태티스틱스를 바로 적용함으로써 곧바로 그 이미지의 스타일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러한 아다인 자체가 한 장의 이미지에 있는 콘텐츠와 다른 한 장에 있는 스타일 정보를 적절히 조합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하기에 적합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러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디코더 네트워크를 학습합니다. 이전까지의 스타일 트랜스퍼 논문들을 확인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사전 학습된 하나의 CNN 네트워크를 이용하는데요.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전 학습된 VGG 네트워크를 준비하고 그 네트워크는 고정시켜 놓은 뒤에 별도의 디코더 네트워크를 학습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초창기 논문과 비교했을 때 3 orders of magnitude faster than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세 자릿수 이상 빨라졌다는 말입니다. 즉 100배 이상으로 속도가 빨라졌다 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코드를 실행해보면 정말 그 정도로 매우 빠르게 동작합니다. 사실상 리얼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1초에 수십 장 정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의 측면에서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다른 피드폴드 네트워크랑 다르게 임의의 새로운 스타일을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일의 개수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전까지의 논문들이 어떤 방식으로 스타일 트랜스퍼를 진행했는지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요. 가장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은 논문이 바로 이 초창기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람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두 이미지에 대한 피처의 그람 매트릭스 값이 유사해질 수 있도록 만들므로써 스타일 정보를 건네주는데요. 즉 트랜스퍼해주는데요. 사실 그러한 과정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논문들은 아무튼 피처 레벨에서의 스태티스틱스를 건드리는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초창기 논문은 나중에 더 기능이 확장되어서 원본 콘텐트 이미지의 색상은 유지한 상태로 다른 스타일 정보만 보내주는 방식 등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도 초창기 논문 16번 논문의 후속 논문으로서 한 번쯤 읽어보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초창기 논문에서는 충분히 좋은 성능으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한 번에 포월드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포월드와 백월드 패스를 반복해서 이미지를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느리게 동작한다는 점이 단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스마트폰과 같은 온 디바이스 상황에서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드 포월드 스타일 트랜스퍼 방식들이 제한되었고 이는 수백 배는 빠르게 동작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들은 대개 한정된 크기의 스타일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이는 52번째 논문은 Improved Texture Network란 논문인데 본 논문에서는 IN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스타일 트랜스퍼가 수행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 11번 논문에서는 컨디셔널 IN을 제안해서 IN을 수행할 때 특정한 조건, 즉 다른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임의의 스타일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32개의 스타일을 이용해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다양한 스타일로의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들은 여전히 만들 수 있는 스타일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리뷰하고 있는 논문이 나오기 직전에 이 6번 논문도 나왔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스타일 스왑 레이어라는 걸 이용해서 임의의 스타일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본 논문과 마찬가지로 임의의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크기의 스타일만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는 개선되었으나 이러한 스타일 스왑 레이어가 들어감으로써 속도가 많이 느려지는 단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은 이 논문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속도가 빠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정한 이미지로 임의의 스타일 트랜스퍼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능적인 측면에서 더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기에선 약간 내용을 바꾸어서 로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할 때 정확히 이미지에서 스타일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논문에서는 그람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하나의 이미지에 담겨있는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로스 펑션을 구성했고요. 다른 논문들에서도 다양한 로스 함수들이 구성되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할 점은 이렇게 위쪽에 언급된 모든 로스들은 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이미지가 있을 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서 추출한 그 피처 값 자체에 스태티스틱스를 매치시키는 방식으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쓰고 있는 IN, 즉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피처 스태티스틱스를 매치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겐을 이용한 스타일 트랜스퍼 방식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본 논문과는 큰 연관성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백그라운드인데요. 본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과 컨디셔널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논문은 ZZD가 발표한 논문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논문입니다. 본 논문에서도 중간 레이어마다 이런 BN 레이어를 넣음으로써 피처의 스태티스틱스를 노멀라이징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데요. 이러한 BN 레이어를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학습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원본 논문에서는 분류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를 사용했는데요. 이러한 BN 레이어는 생성 모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 놈은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하나의 인풋 배치가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이때 N은 배치 사이즈고요. C는 채널 크기, H는 높이, W는 너비입니다. 이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개별적인 피처의 채널에 대해서 수행이 됩니다. 즉 CNN 같은 경우는 중간 레이어에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한 뒤에 다양한 형태의 피처 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피처 맵은 너비와 높이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이면서도 여러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각각의 채널들마다 따로따로 그 액티베이션 값의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합니다. 이때 감마랑 베타를 별도로 붙여주는데요. 이 감마랑 베타는 각각의 채널들마다 들어가는 파라미터로서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각 채널에 대해서 뮤와 시그마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채널을 제외하고 N, H, W에 대해서 이렇게 썸메이션을 해서 평균을 구하는 걸 알 수 있고요.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공식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각각의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평균값을 뺀 다음에 거기에 제곱을 하는 방식으로 구할 수 있죠. 또한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은 배치 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퍼런스를 수행할 때는 트레이닝을 할 때 수행했던 가장 포퓰러한 스태티스틱스를 적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닝 타임과 인퍼런스 타임에 어떠한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장의 사진이나 어떠한 하나의 독립된 객체를 말할 때 인스턴스라고 하는데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한 장의 이미지에 대해서만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애초에 앞서 배치 놈에서 이렇게 배치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 자체가 하나의 인풋 배치가 들어왔을 때 각각의 이미지, 즉 각각의 인스턴스를 그 배치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이미지, 즉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정교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배치란 단어가 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은 배치놈과 비슷하지만 하나의 이미지 각각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은 피드포월드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타일 트랜스퍼 방법에서 CNN 기반의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데요. 그때 BN 레이어를 쓰는 것보다 IN 레이어를 사용할 때 훨씬 성능이 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2번 논문에서는 이 51번 논문의 방법에서 단순하게 BN 레이어만 IN 레이어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성능이 훨씬 좋아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BN 레이어와 비교했을 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채널 그리고 각각의 샘플, 즉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여기서는 N과 C를 제외하고 즉 각각의 채널과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기 위해 이 H랑 W에 대해서만 썸메이션을 수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시그마까지 함수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할 때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스태티스틱스를 바꾸도록 만드는 방법인 컨디셔널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오직 하나의 감마와 베타 값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스타일마다 서로 다른 감마와 베타 값을 사용해보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이 11번 논문은 A Learned Representation for Artistic Style이란 이름의 논문인데요. 여기서는 바로 이러한 CIN을 제안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IN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 스타일의 개수만큼 서로 다른 감마와 베타 값을 사용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텀 자체가 각 피처가 일종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감마를 붙여서 스케일링을 하고 여기에 베타를 붙여서 이동하도록 만드는 거죠. 애초에 그러한 통계적인 정보 자체가 어떠한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면 스타일의 개수만큼 서로 다른 감마랑 베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다른 스타일로의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기본적인 IN 레이어를 이렇게 CIN 레이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고 감마와 베타 값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서로 다른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서 파라미터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방법에서는 피처맵의 개수, 즉 전체 채널의 수와 스타일 값을 곱한 뒤에 거기에 2를 곱한 값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파라미터의 개수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채널마다 감마와 베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임의의 스타일 트랜스퍼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린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요. 대체 이러한 IN 레이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것이 가능한 건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IN이 잘 동작하는 이유는 컨텐트 이미지의 대비, 즉 컨트래스트와 인베리언트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서 인베리언스라는 말은 컨트래스트가 어떻든 간에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IN 레이어가 일종의 컨트래스트 노멀라이제이션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컨트래스트 노멀라이제이션은 한국말로 대비 표준화라고도 하고 이게 의미하는 내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때 이미지마다 밝기도 다르고 그 이미지를 찍은 환경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콘트래스트와 관련한 특징을 통일적으로 만들어주는 테크닉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IN은 이러한 대비 정교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논문에서는 IN 레이어가 대비 정교화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 정교화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즉 민과 베리언스와 같은 피처의 스태티스틱스를 노멀라이징 함으로써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정교화하는 효과라고 보는 게 적합하다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바로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B번 그래프는 학습하기 전에 먼저 이미지에 대해서 컨트래스트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한 뒤에 그렇게 대비 정교화가 이루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이때는 IN 레이어를 사용했을 때 훨씬 스타일 로스가 많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만약 IN 레이어가 일종의 대비 정교화를 수행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야 정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비 정교화가 이루어진 이미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대비 정교화는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C번 그래프는 이미지를 학습하기 전에 먼저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하나의 스타일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스타일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한 뒤에 학습을 진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IN 레이어를 사용할 때와 단순히 BN 레이어를 사용할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IN 레이어가 일종의 스타일을 정교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스타일 정교화가 수행된 이유에 대해서는 적용하더라도 BN 레이어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확인해 보시면 이러한 결과는 이러한 IN 레이어가 일종의 스타일 정교화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바로 여기가 이러한 IN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결과 문장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배치 놈의 경우에는 배치에 포함된 이미지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스타일을 중심으로 정교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IN과 비교했을 때는 성능이 낮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여전히 한 장의 이미지 안에서는 여러 스타일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BN이 IN보다 스타일 트랜스퍼 성능이 낮다고 할 수 있으며 각각의 인스턴스마다 스타일 정교화를 수행하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 더 스타일 트랜스퍼에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앞서 확인했듯이 IN은 하나의 이미지가 하나의 스타일을 갖도록 정교화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감마와 베타였던 이러한 파라미터 값을 적절히 바꿔서 임의의 스타일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착안해서 아다인을 제안했고요. 아다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이미지로부터 민과 베리언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굳이 감마와 베타와 같은 학습을 위한 파라미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즉 여기 X는 원본 이미지가 되겠고요. 이 Y는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할 때 그 스타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즉 스타일 이미지로부터 피처 스태티스틱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옴으로써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해 보자는 거고요. 즉 이것은 일종의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이러한 조건에 맞게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한 결과가 담긴 피처에 대한 정보가 반환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IN과 마찬가지로 공간적인 위치 정보를 가로질러서 정교화를 수행합니다. 즉 각각의 채널마다
그 피처 맵에 대해서 정교화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간단히 요약하자면 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은 컨디셔널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과 유사한데요. 테스트 타임 때 컨디션에 대한 정보를 다른 이미지로부터 받아와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보이는 그림이 전체 알고리즘을 잘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인코더 파트는 총 2번 등장하는데요. 이 2번 다 모두 동일한 사전 학습된 VGG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즉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는 건 바로 이 디코더 파트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아다인 레이어는 말 그대로 스타일 트랜스퍼 그 자체를 수행하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피처 스페이스에서 피처의 스태티스틱스를 맞춰줌으로써 그 자체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가는 내용이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루게 될 오브젝티브 펑션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으로 수식과 함께 보면 더 잘 이해될 겁니다. 전체 코드는 이렇게 저자의 GitHub에서 모두 확인 가능하고요. 한번 아키텍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인코더인 F는 중간에 있는 특정 레이어까지만 사용하고요. 이미 학습이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씁니다. 이때 아다인이 동작하는 방식은 컨텐트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된 CNN 네트워크에 넣어서 피처 값을 얻습니다. 이때 이 피처 값 사이에서 아다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아다인을 사용해서 스타일 트랜스퍼가 적용된 그 결과 피처를 T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때 이러한 T를 다시 디코더에 넣어서 얻는 결과를 결과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C의 컨텐트는 유지한 상태로 S의 스타일 정보를 받아온 스타일 트랜스퍼 결과 이미지가 바로 이 텀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피드 포월드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참고로 인코더 파트는 사전 학습되어 있는 VGG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디코더 파트에서도 그런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하나의 피처 인풋으로부터 결과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아키텍처를 구성합니다. 즉 인코더의 아키텍처를 반대로 뒤집은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인코더에서는 풀링 레이어를 거칠 때마다 너비와 높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디코더 파트에서는 다시 그 너비와 높이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샘플링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체커보드와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서 리얼리스트 업샘플링을 사용합니다. 이건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리얼리스트 업샘플링 대신에 바이 리니어와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점으로 디코더 파트에서 IN 레이어를 쓰거나 BN 레이어를 쓰거나 혹은 아무것도 쓰지 않을 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IN 레이어 자체가 하나의 스타일로 정교화를 진행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디코더 파트에서는 정교화를 위한 레이어는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앞쪽에 아다인 레이어에서 스타일 트랜스퍼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디코더 파트에서는 별도로 정교화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게 본 논문의 주장입니다. 오히려 IN과 BN 레이어를 사용할 때 성능이 더 감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해 MS 코코 데이터셋을 컨텐트 이미지로 쓰고요. 위키 알트 데이터셋을 스타일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또한 학습을 진행할 땐 먼저 이미지에 대해서 리사이즈를 진행한 뒤에 랜덤 크로핑을 이용해서 해상도를 고정했고요. 사실 네트워크 자체는 철저하게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진행할 때는 이미지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의 크기가 1024 곱하기 2048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곧바로 네트워크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본 논문의 로스는 컨텐트 로스와 스타일 로스로 구성되고요. 어떤 로스에 더욱더 많은 가중치를 둘지 설정하기 위해서 람다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컨텐트 로스는 바로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먼저 아다인을 수행해서 아웃풋인 T를 만들어내고요. 이 T를 다시 디코더에 넣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다시 인코더를 거쳐서 피처를 뽑아냅니다. 이제 그렇게 나온 피처가 초기 아다인의 피처와 정확히 동일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 아다인을 디코더에 넣은 결과는 스타일 트랜스퍼가 수행된 결과 이미지이기 때문에 다시 이러한 이미지에 대해서 다시 피처를 추출했을 때 그 피처 값은 아다인 레이어에서 나온 피처와 동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컨텐트 로스가 구성되고요. 이어서 중요한 내용으로는 스타일 로스가 있는데요. 이 또한 비슷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먼저 아다인을 거쳐서 나온 피처 정보를 디코더에 넣어서 결과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요. 그 결과 이미지를 다시 인코더에 넣어서 나오게 된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고 시그마를 구합니다. 즉 이 미와 시그마 자체가 각각 피처의 스태티스틱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한 통계적인 정보가 실제 스타일 이미지에 대해서 피처를 추출한 뒤에 얻은 통계적인 정보와 같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만들어진 결과 이미지와 원본 스타일 이미지의 그 스타일 정보가 같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총 4개의 레이어를 스타일 로스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스타일 로스를 구할 때는 3개에서 6개 정도의 피처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참고로 여기에선 그람 매트릭스가 사용되지 않는데요.
그람 매트릭스 대신에 이러한 로스를 사용했을 때 결과는 비슷하지만 이러한 로스가 더욱 개념적으로 쉽게 이해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이 뮤값과 시그마값 자체를 같아질 수 있는 형태로 피처의 스태티스틱스를 직접적으로 같아지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방법들과 비교한 결과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른 스타일 트랜스퍼 방법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16번 논문은 원본 스타일 트랜스퍼 논문으로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와도 비교합니다. 자, 먼저 질적인 평가 결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학습 단계에서는 테스트 이미지에 대한 스타일 정보를 전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은 arbitrary 스타일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특정 스타일에 부합하는 별도의 네트워크를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52번 논문은 각각의 테스트 스타일마다 하나의 네트워크를 별도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단점이 있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 논문의 결과는 이 52번 논문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컴페티티브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즉 매우 빠르다는 이점이 있지만 성능적인 측면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6번 논문 같은 경우는 성능 자체가 다소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얘가 실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열이 본 논문에서의 결과이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원본 스타일 트랜스퍼 논문이고 통상적으로 가장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열은 하나의 스타일만 사용 가능한 형태의 네트워크로 마찬가지로 결과가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해 보시면 이 네 번째 열은 스타일 트랜스퍼의 성능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 이 다섯 번째 논문은 성능은 충분히 뛰어나지만 하나의 스타일당 하나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 여섯 번째 열은 말씀드렸듯이 속도가 많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열에 있는 본 논문의 결과는 충분히 속도가 빠르면서 스타일 트랜스퍼 성능 또한 충분히 괜찮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양적인 평가 또한 진행을 해봤는데요. 일단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로스 펑션을 맞추어 주었고요. 로스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임의의 스타일에 대해서 아무거나 가져와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성능이 다른 피드포워드 방식과 비교했을 때 이 스타일 로스와 컨텐트 로스 각각에 대해서 충분히 컴페티티브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성능 자체는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두 논문에 비해서 더 좋아지긴 힘들고요. 속도나 플렉서빌리티 측면에서는 충분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스피드 또한 분석을 했는데요. 본 논문은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비디오 처리와 같은 리얼타임 환경에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의 해상도가 256 정도일 때는 초당 56장 정도를 처리할 수 있었으며 이는 리얼타임 환경에서도 충분한 수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6번 같은 경우는 수험 레이어 때문에 충분히 빠르지도 않을 뿐더러 결과 이미지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피드포워드 메소드와 비교했을 때에도 충분히 빠르며 이러한 메소드와 비교했을 때는 무한에 가까운 스타일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장점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본 논문은 초창기 논문과 비교했을 때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요. 다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와 비교했을 때 충분히 컴페티티브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의 개수는 무한이기 때문에 다른 네트워크와 비교했을 때 가장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네트워크 중 하나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또한 추가적인 실험에서는 디코더 파티에 IN이나 BN과 같은 레이어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인데요. 실제로 실험 결과 디코더에 IN 레이어를 추가하면 일종의 스타일이 정교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 메소드에서는 디코더에 IN 레이어나 BN 레이어 둘 다 추가하지 않는 방향이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결과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그러한 현상이 잘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아다인 레이어를 거친 뒤에 디코더를 사용하는 방식이 가장 성능이 좋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스타일에 대한 정보만 가장 리즈너블하게 트랜스퍼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런타임 컨트롤 목적으로 컨텐트와 스타일 정보 중에서 어떤 거에 더 초점을 두어서 이미지를 만들지에 대한 내용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아다인을 수행한 결과와 기존 컨텐트에 대한 피처 값에 대해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해서 어떤 거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둘지 명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알파 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컨텐트 이미지가 강해지고요. 알파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스타일에 대한 정보가 더 강하게 들어갑니다. 또한 총 K개의 서로 다른 스타일에 대해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하는 방법 또한 제한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그림은 이 중간에 있는 컨텐트 이미지에 대해서 이 총 4개의 스타일을 적절히 섞어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한 겁니다. 또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컨텐트와 스타일을 어떤 비율로 섞을지 또한 이 알파 값을 이용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전 논문에서 제안되었던 테크닉인
칼라 정보는 유지하면서 다른 스타일에 대한 정보만 바꾸는 방법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서 각각의 마스크 영역마다 서로 다른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 또한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코드는 제 GitHub 저장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는 Arbitrary Style Transfer in Real Time with 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 논문의 코드 프랙티스에 들어가서 전체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코드는 구글 콜앱으로 열으셔서 위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부터 확인해 볼게요. 여기 원본 논문은 링크로 이동하셔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본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임의의 스타일 이미지를 활용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란 점에서 이미지에 대한 기울기를 구해서 직접 이미지를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스타일을 전송할 수 있고요. 전체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런타임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 이걸 GPU로 설정해서 GPU 디바이스를 활용해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확인해 보시면 런타임 유형 변경에 GPU 있죠. 이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본 코드는 논문에서 제시한 파라미터와 설정을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한번 가장 먼저 실습에 필요한 파이톨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환경 설정을 진행해 볼게요. 자, 코드를 실행하면 경고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에선 무시하고 계속하기 버튼을 눌러서 코드를 실행합니다. 자, 이어서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가 구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구하기 위한 평균과 표준 편차 계산 코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은 각 이미지의 매 채널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기본적으로 액티베이션 맵 혹은 피처 맵의 형태는 배치 크기, 채널 크기, 그리고 높이와 너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파이톨치 또한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배치와 채널 사이즈를 뽑아내고요. 이때 말씀드렸듯이 각 이미지의 각 채널에 대해서 그 피처 맵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피처의 차원을 바꿔서 높이와 너비를 그냥 일자로 쭉 늘어뜨리는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줍니다. 이후에 해당 피처 맵에 대해서 베리언스를 구하도록 만들어주고요. 이때 여기에서 입실론만큼 더해주는 이유는 이러한 베리언스 값이 0이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작은 상수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어서 이러한 분산값을 이용해서 표준 편차를 구해주고요. 구한 결과를 다시 높이와 너비를 1차원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피처의 평균값 또한 각각의 이미지와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한 뒤에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둘 다 리턴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말 그대로 이건 피처 맵이 있을 때 각각의 크기와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어서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논문에서 제안한 아다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다인은 쉽게 말하면 컨텐트 피처의 스타일을 이 스타일 피처의 스타일로 변경하는 연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다인 레이어 자체가 수행하는 역할이 스타일 트랜스퍼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코드를 다 실행해 주고요. 간단히 코드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컨텐트 피처와 스타일 피처가 들어왔을 때 각각 채널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줍니다. 이후에 논문에 나와 있는 공식 그대로 활용해서 각각의 피처 값들을 엘러먼트 와이즈로 전부 평균값으로 빼주고요. 이를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어서 정교화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정교화가 진행된 이후에는 스케일링을 진행하고 트랜슬레이션 또한 진행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교화 이후에 스타일 피처에서의 스태티스틱스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바로 이처럼 스타일에 대한 통계값 자체를 적용하는 것이 스타일 트랜스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스타일 트랜스퍼가 수행된 피처 값을 리턴합니다. 이제 이어서 인코더와 디코더 네트워크를 확인해 볼 건데요. 인코더는 VGG 형식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미지로부터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디코더는 인코더와 유사한 네트워크이지만 반대로 너비랑 높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즉 인코더 파트에서는 너비와 높이가 감소하고요. 디코더 파트에서는 반대로 너비와 높이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코더 파트에는 사전 학습되어 있는 VGG19 네트워크를 사용하고요. 이 네트워크는 전체 과정에서 맥스풀링을 총 4번 진행하지만 이 스타일 트랜스퍼는 렐루 4-1까지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사용되는 맥스풀링은 3번이므로 이 다운샘플링, 즉 너비와 높이를 절반씩 줄이는 과정은 3번까지만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피처를 다시 디코더 파트에서 디코딩할 때는 마찬가지로 3번의 업샘플링을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네트워크가 전체 인코더 파트에 대한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CNN과 마찬가지로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렐로와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붙여주고 맥스풀링을 거쳐서 너비와 높이를 줄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렐루 4-1이 실제로 사용되는 마지막 레이어고요. 이때까지 총 3번의 맥스 풀링이 사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디코더는 인코더 네트워크를 반대로 뒤집은 것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인코더에서는 총 3번의 다운샘플링이 진행되므로 디코더에선 반대로 3번의 업샘플링을 진행해서 작은 피처에서부터 큰 이미지로 해상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피처의 채널 사이즈는 줄어들다가 결과적으로 RGB 총 3개의 채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디코더 또한 실행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최종 아웃풋 값이 RGB 컬러로 3개의 채널을 갖도록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학습이 된 모델을 다 불러와 주고요. 우리는 이번 실습에서 이미 학습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진행하는 것만 해볼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불러와서 객체를 초기화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한 뒤에 인코더 파트에서는 렐루 4-1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뒤쪽 레이어를 자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코드를 실행하다가 오류가 발생하신다면 이 위쪽에 있는 인코더 파트의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제 결과적으로 스타일 트랜스퍼 네트워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코드인데요. 사실 이 코드는 학습할 때만 쓰이기 때문에 현재 실습에는 쓰이지 않긴 하지만 일단 아키텍처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원본 코드에서는 앞서 정의한 인코더와 디코더를 이용하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정의해서 이 전체 과정을 인코더를 거친 뒤에 아다인을 거치고 디코더를 통해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의 전체 프로세스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사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코더를 통해 피처를 추출한 뒤에 아다인을 거쳐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디코더는 처리가 된 피처를 입력받아 결과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본 실습에선 쓰이지 않지만 아키텍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코드까지 확인해보고 실행해볼게요. 자, 보시면 초기화할 때는 이렇게 인코더 파트에서 특정 레이어까지 거친 피처 아웃풋을 뽑아내기 위해서 총 4개의 렐로 레이어를 명시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디코더 또한 입력받아서 초기화해줍니다. 그래서 인코더 파트는 총 2개의 함수가 사용되는데요. 먼저 encoder with intermediate은 총 4개의 레이어에 대해서 각각의 결과값을 돌려줍니다. 이어서 그냥 인코드는 마지막 렐루 4-1 레이어까지의 결과를 계산해서 리턴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스타일 로스를 구할 때는 이 4가지 레이어에 대한 아웃풋 값을 모두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콘텐트 손실과 스타일 손실은 이렇게 명시할 수 있는데요. 콘텐트 손실은 인풋과 타겟의 그 피처 값 자체가 유사해지도록 구성되었으며 스타일 손실은 피처 값 자체보다는 그 피처의 민과 베리언스에 해당하는 스태티스틱스가 유사해질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인풋 피처와 타겟 피처의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같아질 수 있도록 텀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forward는 실제로 학습을 진행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데요. 이때 콘텐트와 스타일 중에서 어떤 것에 더욱 많은 가중치를 둘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알파 값은 0부터 1 사이의 값인데요. 0에 가까울수록 콘텐츠를 많이 살리고 1에 가까울수록 기존의 스타일 트랜스퍼를 그대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t는 논문에 나와 있는 텀과 동일하며 아다인을 거쳐서 스타일 트랜스퍼가 수행된 피처 값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다시 디코더에 넣어서 만들어진 결과 이미지가 GT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습을 진행할 때는 이 GT를 다시 인코더 파트에 넣어서 나온 피처 값을 이용해 로스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다 코드를 실행한 뒤에 실습을 위한 이미지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콘텐트 이미지고요. 그리고 스타일 이미지입니다. 한번 스타일 트랜스퍼를 진행해 볼게요. 자, 스타일 트랜스퍼 함수는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forward 함수의 앞부분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이렇게 스타일 트랜스퍼를 진행한 피처 값을 디코더에 넣은 그 아웃풋 값, 결과 이미지를 바로 리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 장의 이미지를 전처리하는 함수까지 구현해 보겠습니다. 본 실습에선 기본적으로 높이 값을 512로 맞추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진행하고요. 컨텐트와 스타일 모두 동일한 전처리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스타일 트랜스퍼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하시면 매우 빠르게 스타일 트랜스퍼가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미지를 출력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스타일 트랜스퍼가 진행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다른 예시까지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이미지는 강아지 사진과 벽돌 사진인데요. 마찬가지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하면 한 장의 강아지 콘텐츠를 가지면서 벽돌 사진의 스타일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활용한 스타일 트랜스퍼 코드를 실습해 보았습니다.